오늘은 2025년 5월 28일 됩니다. 5월 28일 되는데 사전투표 김대중, 이명박 사전투표 김대중, 이명박 그러고 지금 어제 TV에 나왔던 거 사전투표 김대중, 이명박 미국에서 온 선거감시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골치 아프다 싶은 데는 선거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 가니까 선거 감시단 그러니까 사전투표부터 이야기 해보자. 사전투표는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당일날 투표하는 거하고 사전투표하고 그게 투표하는 방식이 틀리잖아. 그게 투표 용지도 틀리고.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하고 저 시골에 무슨 시대표 축구 선수들이 공천한 거하고 운동량이 틀리잖아. 이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2016년, 2020년, 2024년 해봤으면은 안 해야 돼. 이제 60대, 70대들은 알지. 저거 다 사기다. 서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기다 그러고 60대, 70대는 잘 돼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특히 60대가 사전투표는 사기다. 그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 나왔을 때는 그때는 바람이었지. 선거가 바람 이치가 바라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언론의 바람이 김대중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 특히 여의도 그게 지금 소나무 심어놓고 뭐 놀기도 하는 게 잘 해놨는데 조선시장이 그때 하자 그러고 김대중 후보는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트레비는 하면 안 된다 쪽이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조선시장이 그 광장을 꾸미는 게 잘했다 그랬고 그 대통령 누가 됐냐면 조선 후보가 되지 않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 그리고 대통령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그거 됐지. 일주일, 2일 만에 다 알았지. 그냥 멀쩡한 마당 있는 보다는 나무를 심고 의자를 놓고 해내기 참 잘했다. 다 그 말 했었잖아.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뭘 했냐면은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장점은 장점대로 말하고 단점은 단점대로 말해야 되는데 김대중 그때는 뭐냐면 농가 부채 탕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년에 200만원 저축하기도 힘든데 그때 뭐 미국하고 뭐 FTA인가 뭐 돼가지고 살 수입인가 하다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그 빚 많이 짓는데 그 어떻게 국가로부터 이렇게 돈 빌린 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 농가 부채 탕감이라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다 좋아했지. 저거는 지가 옳다. 갑자기 수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농산인들은 못 팔아먹으니까 저렴하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손해본다 이게.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원금을 못 갚으니까 농가 부채 탕감해 달라. 탕감해 줬잖아. 돈은 그렇게 해가지고 됐고 한보 철거하고 기아자동차인가 하여튼 두 개에서 2, 3개월 동안 계속 파업되었는데 그건 참 잘못했어. 그건 진짜 잘못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IMF 때린 거 아니야. IMF 왔다. 그렇고 어쨌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잊었으니까 용가부짓한 거야. 그거는 잘한 거고. 그다음 지금 현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힘든 것은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래저래 잘했고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 이번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힘든 것은 뭐냐면은 옛날과 다르게 지금 4대1로 싸우고 있어. 북한 라자루스인가? 그쪽 해킹 들어오지. 그때 5번 왔다 그랬나? 텔레비 보면은 해킹 들어왔지. 중국에 있는 SK텔레콤인가? 해가지고 그것도 해킹 당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있지. 또 언론이 또 중간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언론도 현재 야당 편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 다음에 44일 이준석 대통령 후보 측에도 뭐 계속 간다 그래 샀지. 이 마음의 부담감을 보면은 거의 다른 여당보다는 한 4배로 무거워. 힘들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제 TV 틀어 놓은 거 있잖아. 그 뭐 그런 TV 틀어 놓을 보면은 이거 뭐 좀 이상하게 좀 막 되고 그러던데 나 그거 어제 그 독일 공산당 그 기관지 편집장 루카스 차이제 그 반자본주의자 그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이 찾느냐, 찾고 읽어보느냐. 찾아보면 찾아보겠지. 그런데 그 여당에는 변살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말 하면은 좀 해줄 것으로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1차, 2차, 어제 같은 경우에 토론하고 1차, 2차 토론하고 그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 그걸 쭉 1, 2, 3, 4, 5, 6 뭐 해가지고 20가지인가 30가지인가 40가지인가 해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판 모르는 그 루카스 차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공산당 시절 때에 그 뭐 편집장 했다, 기관지 편집장 했다 그러면은 컴퓨터 어디에 찾아보면은 나옵니다라든가 설명을 해주면은 회사 갔다 오던 사람들이라든가 회사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히 이렇게 휴대폰과 찾아볼 수 있잖아. 지금 텔레비 그러니까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선거 당락 그런 시대는 아니지. 그 뭐라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된 거나 이명박 대통령 된 그때 하더라도 텔레비 많이 의존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전 선생이 이야기할 때 보면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넘는 거 봤지. 그 텔레비 하나도 안 넣더라도 유튜브로서 다 되잖아. 텔레비 없어도 유튜브로 돼. 그리고 전화로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1차, 2차, 3차 TV 토론한 거 그거를 누군가가 풀어서 오늘 내일 중이라도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린다든가 누군가가 해주면 참 고맙겠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될 텐데 또 그렇게 해준 그 사람도 또 스타 되잖아. 지금은 40%, 50%, 60% 말 해가지고 효과는 100점으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데를 주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그런 시대야. 하지만은 묻지마 몰표, 묻지마 투표, 그거는 좀 다르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